어떻게 보면 미끼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승리보다는 떼죽음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장에 투입되는 병사들이 되게 앳된 모습이고 외신 보도에서 보면은 세 단기 같은데 고기를 밀어넣듯이 지금 전장에 사람들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그 북한군 병사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왜 러시아에 자기 군을 보내는 겁니까? 김정은의 러시아 의전 정책이 결국 방사포탄과 박격포탄을 넘어서 이제 병력 파병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국기를 들고 네. 국기와 국적을 가지고 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에 그건 파병이지만 용병은 그걸 다 가리고 숨어서 가는 게 용병입니다. 네. 지금 러시아 화면에 나타난 거 보십시오. 비슷한 옷으로 갈아입고 북한을 나타내는 표시는 다 지웠단 말이죠. 철저하게 용병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고 부족한 외화 통치자금 군인들을 보내고 용병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게 뭐 밀가루나 중료나 전투기라든지 네. 받고 싶은 게 너무 많겠죠. 아마 푸틴은 이제 자기네 전선에서 지금 거의 60-70만 명이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의 특수 11군단 네, 정도 네. 오면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요구한 게 서로 호흡이 맞았다고 봅니다. 참 잘못한 판단을 했고 네. 또 잘못되게 보내고 있구나 하는 아. 생각이 들어서 저기에는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서 네. 결국은 이제 저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에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의 참전이 100% 보장될 것이다라는 미래의 안보 이익에 대한 담보.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출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걸 전부 다 이제 병사한테 줄 리는 만무한 거고요. 네. 여태껏 북한이 하는 거를 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북한군 파병 현재 어느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10,000명에서 12,000명 사이는 이제 네. 대충 정보기관들이 어느 정도 네.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전선에 투입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전히 좀 의문이긴 한데요. 어차피 병력들이 투입이 되면 선발대는 갈 거라고 봐요. 100년 전에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전쟁하고 네, 네.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격을 가하고 여기에 다른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드론이에요. 예. 러시아 군들이 북한군을 제일 앞에 내세워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디에서 공격을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미끼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구해내야 될지도 좀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게 말이죠. 국정원 발표로서 함흥 흥남 지역 네. 또 총진 여기에 수송선이 와서 그 싣고 나간 걸 다 체크가 됐단 말이죠. 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밝힌 여러 가지 촬영국에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식 대장이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네네. 그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병력을 지원해주고 그 대가로 뭔가 바라는 게 그런 모습이 띄었다는 자체가 러시아의 진군에 있다 이렇게 네. 봐도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정보가 엇갈리고 있지만 북한에서 간 군인 병사들이 쿠르스크 최고의 격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반격을 해서 이 쿠르스크를 이제 지난 8월에 점령을 했는데요. 푸틴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전력을 여기다 쏟아붓고 있는데 북한 병사들이 가게 되고 있는 거죠. 특수 11군단이 파견되고 있는데 성과를 거둔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다 뭐이다 할 때 이 사람들이 승리보다는 떼죽음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20대 청년 위주의 병사들인데 전장을 이탈해서 탈북 망명해서 한국행을 희망하거나 우크라이나 군 우리 쪽에서가 뭐 심리전 요원이라든가 정보 요원들이 설득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
북한 밖을 벗어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이번에 러시아에 간 세대들은 다 장마당 세대고 어떻게든 북한 체제를 한번 벗어나 보고 싶은 욕망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군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귀순을 해왔다. 투항 의사를 밝히면 우리 정부가 아마 외교 채널을 바로 작동시킬 겁니다. 통역을 하거나 뭐 그걸 설득할 수 네, 있는 그런 거. 근데 북한이 처형조라는 거를 편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을 죽여서라도 막겠다는 겁니다. 이 초형조는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살상조고 6.25 때도 정치 장교들과 보위부 지도원들한테 사살권을 주니까 도망치는 자는 사살했고 네. 공격 앞으로 했는데 뒤로 빠지는 사람, 후퇴하는데 뒤로 빠지는 사람 이건 탈출할 사람이니까 네. 그건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위지도원이나 정치 장교나 이런 사람들한테 준단 말이죠. 네. 12,000명 파견했다. 그중에 30%는 다 노동당원들입니다. 한국으로 갈 생각은 없고 탈북할 생각도 없었는데 전투 중에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됐다. 그런 경우에도 설득을 하면 그 친구들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까? 거의 90%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포로의 자녀들은 노동당원이 절대로 못 됐고 예. 군대도 못 갔습니다. 우리 기본 계급 출신 사람들은 포로의 가족을 아예 사람으로 보질 않았단 말이죠. 또 북한군에서 교양시킬 때 너네 포로 절대 되지 마. 강압적인 교육을 시켰는데 포로가 됐다. 우크라이나군에서 나 돌려보내주세요. 포로 송환해주세요. 이럴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느니 우리가 와서 대한민국 가자. 당신은 대한민국 가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고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는데 가자. 네. 그러면 다 설득당하지. 난 그 사람들이 돌아가겠다는 말 절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